자, 그래서 오늘은 VS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학습들을 좀 해볼 거예요. 뭐 기본적이라고 하지만 거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VS를 사용하려면 VS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터미널, 여기서 터미널 명령을 날려야 돼요. npm이나 이런 것들을 날리셔야 되는데 터미널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md를 가지고 이제 버전을 좀 확인할 때는 하이픈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_v 쓰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명령어가 터미널에서나 cmd에서 동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거 소프트웨어잖아. 여기서 터미널을 접근하려고 하면 인증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퍼미트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리모트를 좀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바꿔주는 저건 터미널 명령어고요.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저희가 npm으로 이제 create react 앱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앱을 만들어줘서 여러분들 스프링 스타트 한 것처럼 만들어주는데, 그때 이제 제 웹 바이탈이라고 하는 애가 버전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작동이 안 되는데 왜 나는 책 봤는데 나는 왜 생성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로그를 잘 보시면 됩니다. 로그에서 이렇게 나와요. 요 버전이 안 맞으니까 요거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작업하세요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VS는 폴더를 잘 보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폴더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것만 신경 쓰시면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폴더를 하나 좀 만들도록 할까요? C에 저희가 VS 코드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 웹소켓도 하고 여러가지 했었죠. 자, 새로 만들기를 만드시고, 자, 여기다가 리액트 대문자로 쓸까요? 리액트 그 다음에 언더바 edu 훅이라고 하나 만들까요? edu 언더바 훅,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졌으면 파일 그 다음에 오픈 폴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에 저희가 아까쯤에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생성해 놓은 VS 코드 워크스페이스에 리액트 edu 북이라고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저번에 익스텐션을 설치해 놨는데 익스텐션도 혹시나 PC 미신 분이 있으면 확인하셔야 되니까 익스텐션에서 저희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리액트 코드 스냅핏 요거 좀 2개 해놨습니다. 따로따로 만들 거라서 자, 여기다가 터미널 하나 열어두시고요. 뉴 터미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이 지금 리액트 edu 북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만들죠. npx 그 다음에 create react app 이라고 하신 다음에 이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h01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처음에 보여드린 건 프로프스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es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하고 오도록 하죠. 자, 저는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코드 보시면은 특별히 뭐 문제 없죠? 뭐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패키지도 설정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치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패키지 제이슨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여기 테스트 라이브러리와 그다음 리액트 도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스크립트라든지 기타 등등 애들도 필요한 애들도 잘 설치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희 버전입니다. 리액트의 버전이 좀 중요한데 리액트 버전이 좀 예전에 따라서 좀 달라졌죠. 그래서 리액트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 치는 코드가 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보시면 웹바이탈, 저기 보시면 웹바이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오류가 뜨시면 아까쯤에 메모장에 하신 것처럼 완성이 된 다음에 폴더 들어가셔서 웹바이탈 버전을 레거시로 좀 바꿔주시면, 예전 버전이죠. 레거시로 좀 해주시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워링이 여기 쭉 떠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스타트를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cd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슬러시 탭 하시면 ch01 프로프스 요거 하나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내부에 들어가셔서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은 npm start라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바벨하고 웹팩이 동작돼서 배포 형태를 만들게 되죠.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지가 돌다가 신이 나게 이렇게 핵폭탄 표시가 이렇게 뜨시게 될 거예요. 방사능 표시인가? 핵폭탄 표시가 아니라. 되셨죠?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앱.js를 이렇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 리로드하면 자동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프로프스 하고 있습니다. 프로프스는 부모의 컴포넌트에서 소속되어 있는 자식 컴포넌트를 호출할 때 값을 전달할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값이라고 하는 건 JS이기 때문에 6개의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다 전달이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함수가 전달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리액트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작스 함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달시켜서 부모가 동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src에 들어가서 앱.js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앱에 있는 애들을 싹 다 지우도록 하죠. 이만큼을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div 놔두고 여기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제일 잘. 자, 그럼 자동으로 리로드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딱 삭제된 것들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폴더 안 만들고 그냥 만들게요. 자, src에서 오른쪽 버튼 new fil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ello.jsx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죠.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함수 형태로 만들거나 뭐 클래스 형식으로 만드는데 rcc라고 사용하시면 클래스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rsc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함수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차이점은 없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처음이니까 rcc로 그냥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좀 편한 형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return은 되어 있고 그냥 쓸까요? return 하시고 div 이 return은 그거 아니에요. 얘하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해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앱.js에 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앱.js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컴포넌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JSP include를 사용하셨다면 그 include와 같다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밖에 없어요? hello html밖에 없죠. index html밖에 없죠. 미안해요. index html을 가지고 그 안에 다 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정한 REST 화면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의 HTML에서 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껴넣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러면 넣어볼까요? 헬로우가 뜨게 만들면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js에 들어가셔서 여기 부분에다가 그냥 껴넣으시면 됩니다. 헬로우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클래스를 불러주는 거니까 헬로우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닫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화면에 헬로우라고 뜨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리턴은 좀 이상하네요. 리턴 지워야 되겠다. 그냥 안녕하세요라만 좀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하나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구조가 복잡해지면 얘가 F12를 눌러도 보기가 힘들거든요. 엘리먼트에서. 당연히 얘는 합쳐져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하셨던 것처럼 여기 컴포넌츠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시면 이렇게 앱에 헬로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껴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구조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컴포넌트에서 어떤 값을 받았는지 뭐 스테이트, 지금은 스테이트 설정을 안 해서 그렇겠죠. 유즈 스테이트를 설정하면 스테이트 값이 뭔지, 어떻게 변경되는지, 프로프는 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돼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앱.js에서 이제 HTML 작성하는 거와 그 다음에 CSS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 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주석 처리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자, 여기에서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뭐 자동 완성 되니까 그거 가지고 좀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죠. 여기가 뭐예요? 렌더링 영역이죠. 그러니까 얘가 앱.js에 전달돼서 요 부분 리턴에 있는 요 부분이 화면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로 나눠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면, 그러면은 얘가 전달이 되면, 자, div 위에 있는 클래스 네임 그냥 냅뒀습니다. 클래스 네임의 안에 div의 div가 또 잡힌다는 얘기죠. 이렇게 껴넣는 거니까. 그래서 구조를 잡을 때 잘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사실은 div를 안 잡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래그먼트 태그를 사용해요. 이렇게 꺽쇠만 되어 있고 안에 값이 없는 애. 이렇게 되어 있는 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div가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CSS가 동작이 안 되거나 위치 탐색이 좀 힘들어지죠. 왜냐면 탐색 자체가 얘가 합쳐져 있는 형태에서 작업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여러 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인덱스 CSS도 있고, 앱 CSS도 있고, 그다음에 모듈 CSS도 있고, 컴포넌트 CSS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리액트 하실 때는. 자, 물론 그렇다고 가장 우선순위 되는 건 말씀드렸죠? 인비디드로 때려박으면 다 된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그건 좀, 그리고 설치하기 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주석 처리 방법은,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주석을 한번 해보세요. 보이시죠? 여기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블레스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범위 주석이 돼버리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여기다가 주석 처리를 하시면요, 이렇게 돼요.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얘는 클래스 안에 있는 애니까. 그래서 주석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따로 적어 드릴까요? 자, 주석 처리 방법. 리액트에서의 주석 처리 방법.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리턴, 렌더링 되는 렌더 되는 태그에서는, HTML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블레스에 슬러시 요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요. 반드시 중괄호에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 태그죠. 그러니까 뭐 클래스 밑이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클래스 밑에 그 다음에 렌더 밖에. 자, 요거는요, 그냥 이렇게 주석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석. 요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로 처리한다.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값은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컨스트 값으로, 여기서는 다 컨스트로 만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전역 변수로 만들면 안 되잖아. 얘 내부에서는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컨스트 하신 다음에 컨텐트 이렇게 하나 만들까요? 자, 여기다만 만들죠. 펑션이니까 여기다가 만드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코테이션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모양 하나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거 어디 갔냐? 제가 좋아하는 아이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눈에 별 들어간 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값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컨텐트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컨텐트인데 커넥트로 했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됩니다. VS4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했는데 없다고 치면 앞에 점점이 찍혀요. 그래서 이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렌더링 될 때 저 값을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같이 렌더링 하게 되겠죠. 자, 저장 누르신 후에 화면을 그냥 보시면요,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귀엽죠?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값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스트를 여기다 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함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SS를 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작성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할까요? 자, 컨스트, 그 다음에 CSS 스타일이라고 하나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객체 형태로 만들어서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 CSS, 그 다음에 앱 CSS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CSS는 카멜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CSS는 카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멜 명명법으로 작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라인 방식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요 바인딩을 하게 되겠죠. 바인딩을 통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적용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아요. 스타일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지금 CSS 스타일 이렇게 하시면 적용이 된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되고요. 인베디드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어요? 블레스 2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값을 넣을 때는 2개짜리 워스터치를 사용하면 되고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짜리만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CSS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CSS는 아무것도 없고요.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해볼까요? 백그라운드 GROUND GROUND 그 다음에 컬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커벨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커테이션 하시고 블랙으로 할까요? 블랙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컴마예요. 세미콜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컬러 글자색은 네, 컬러는 여기다가 콜론 해주시고 화이트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CSS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죠. 되셨죠? 그러니까 작성 방법만 달라지고 이제까지는 CSS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 영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데 그 작성되는 CSS 문법은 보다 명령법이 탐열 방식으로만 작성하면 된다. 저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CSS를 앱 CSS에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앱 CSS라는 곳이 있고요. 맨 밑에다가 하나 작성할까요? 동그라미 하나 만들까요? 점 서클 CIRCL.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작성 방법 똑같습니다. 그냥 백그라운드 하시면 자동으로 나와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포레스트 그린으로 할까요? 오랜만에 녹색으로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드 해주시고 여기는 50픽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헤이트도 50픽셀로 좀 합시다. 동그라미 만들 거니까. 그 다음에 저희 볼더 레디어스 하신 다음에 반씩 깎으면 되니까 25픽셀로 깎으면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고요. 됐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요거 만들어진 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시면 첫 번째 얘가 적용이 되려면 앱.js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앱.js에 들어가시면 여기 앱 CSS라고 선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헬로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저거를 빼와서 작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있었던 얘를 좀 뺄게요. 컴포넌트니까 요거 빼셔서 앱.js로 좀 옮겨놓을게요. 앱.js에다가 옮겨놔 주시고 앱.js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앱.js에 하나 넣어주시고 요거 어디 갔냐? 네, 요거 잘라낸 거 여기다가 붙여넣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하나 옮겨놓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요것도 지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텐트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서 되는 컴포넌트는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앱.js에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다가 얘는 합쳐주는 역할을 하지만 얘가 베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div 하나 써주시고 방금 전에 하셨던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을 하나 해주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앱.js에 작성한 글입니다 라고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앱 CSS 여기 임포트 되어 있죠? 앱 CSS가 임포트 되어 있기 때문에 서클이라는 애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div 하나 잡아주시고 쟤는 클래스겠죠? div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이라고 붙여져 있는 애 클래스 아니에요. 클래스 네임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니까 서클이라는 애만 여기다 넣어주시면 얘가 사각형으로 만들어지겠죠. 동그라미로 만들어지겠죠. 자, 적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누구 거예요? 헬로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앱.js에 작성한 글. 그 다음에 CSS는 컴포넌트로 작성을 했고요. 자, 얘는 뭐예요? CSS인데 얘는 app.css에다 작성해서 사용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포즈 설명드렸고, 자, 그럼 여기다가 헬로우 있죠? 여기 부분. 여기 헬로우에다가 지금 했던 것처럼 네임이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문자 값을 하나 보내볼까요? 여기다가 부모 프로퍼티스, 부모에서 프로프스 전달이라고 하는 문자를 하나 써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네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hello JSX 들어가셔서 여기서 받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밑에다가 this, div. 자, 여기다가 아까 처음 하셨던 것처럼 달러래 가로 해주시고 this 점 props 점, 그 다음에 네임 이름 적어주면 되니까 네임이 지금 네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부모에서 프로프스 전달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렇게 전달된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있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설명을 좀 적어 드릴게요. 만약에 펑션 방법이라면, 펑션으로 되어 있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RSC죠? 지금은 RCC로 만든 거고, RSC 방법이라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위에다가 인포트 똑같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인포트, 그 다음에 리액트, from, 그 다음에 리액트, 이렇게 뭐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펑션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펑션 이렇게 되어 있겠죠? 펑션, 그 다음에 헬로우 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맨 마지막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트가 바깥에다 그냥 적어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줄에는 익스포트라고 해서 이제 디폴트,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로우라고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근데 전달을 받아야 된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프로프스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해 두시고, 그 다음에 리턴 똑같이 렌더링 되는 애 하나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 div 그 다음에 똑같이 props.name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함수형. 자, 됐고요. 자, 요번에는 다중 여기가 할당하고 비구조 할당에 대해서 조금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저희가 요렇게 해서 클래스 서클을 좀 보내봤고요. 서클이래. 여기 네임에서 이렇게 보내봤고요. 자, 요번에는 여기다가 두 개를 작성하시면은 그냥 다중 할당이 됩니다. 요번에는 컬러를 보내볼게요. 그래서 스타일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드, 빨간색을 좀 보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가셔서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찍었고요. 프로포스 네임 찍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로포스 네임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기다가 자, 스타일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스타일이고 전달받은 값이 컬러예요. 그러면은 인라인으로 작성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컬러, 그 다음에 콜론, 색깔은 부모로부터 전달받을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디스 점 프로프스 점, 그 다음에 컬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간단하죠?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냐, 자, 이렇게 해서 전달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비구조 할당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비구조 할당. 자, 비구조 할당도 똑같은 아이인데 이거 똑같이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써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헬로우에다가 프로푸스를 전달받는데 프로푸스 점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변수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대신 얘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블레스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 네임하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네임하고 그 다음에 컬러.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요 네임하고 컬러가 이렇게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네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타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냥 컬러 떼댕 컬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비구조 할당. 그죠? 그러니까 취향이에요. 내가 만약에 프로푸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잡고 싶으면 프로푸스라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니다, 나는 그냥 뭐 변수처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비구조 할당을 통해서 위에다가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중 할당과 비구조 할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모에다가 내가 컴포넌트를 선언하고 그 컴포넌트에다가 필요한 값들을 이렇게 나열해주고 그 값들을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글자만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거 말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도 보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보내시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게 부모로부터 자식한테 호출하는 프로푸스가 되게 될 거예요. 되셨죠?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저장 누르시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똑같이 헬로우 해주시고요. 이번엔 컴포넌트의 재활용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컬러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블루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헬로우라고는 컴포넌트가 2번 사용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재활용성의 특징이에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이렇게만 지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2번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재활용성 짱 좋죠? 그럼 버튼도 여러 개 만드셔서 컴포넌트로 생성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함수만 다른 것만 넣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얘가 삭제 버튼이고 얘는 수정 버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삭제의 기능을 얘한테 보내고 수정의 기능을 얘한테 보내면 같은 모양의 형태의 버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치셨던 거잖아요, 이거를. 맞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리액트를 대부분 하실 때 저런 컴포넌트를 설계할 수 있느냐? 라는 걸 좀 많이 따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지원이네 팀에서 사용했던 거죠? 피그마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피그마는 이렇게 UI를 그린 다음에 얘를 뱉어낼 때 리액트로 뱉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 컴포넌트에 쪼개져 뱉어내죠. 그래서 피그마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아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화면 한번 보실래요? 그냥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BLU인데 틀렸네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프로푸스가 지금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밑에다가 헬로우 클래스에 요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되죠. 디폴트 프로푸스 요것도 하나 보여드리죠. 디폴트 프로푸스라고 하나 해주시고요.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하시고요. 여기다가 네임은 이름 없음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요. 미안해요. 착각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나와서.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보이시죠? 이름 없음. 네. 네임이 전달이 지금 안 됐으니까 네임을 가지고 렌더링 하는데 값이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디폴트 프로푸스를 잡아서 만약에 값이 있다면 얘를 사용하고 없다면 이것을 사용하는 디폴트 프로푸스도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주 좋아요. 됐죠? 그래서 얘는 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임 전달 시 네임의 속성 값을 사용하고요. 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없을 경우 뭐요? 즉 널이겠죠? 즉 널이요. 인 경우 디폴트 값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컴포넌트 감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좀 만들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src에다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은 웹퍼라고 하도록 하죠. 웹퍼.jsx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펑션 방법으로 작성할게요. JS-C 이렇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다가 자, const,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왜 여기까지 갔냐? 아이고, 여기다가 좋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작성하다가 VS 오니까 적응이 잘 안되네요. 자, const, 그 다음에 bold, 그 다음에 wrapper WRAPP.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다가 볼더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1픽셀에, 그 다음에 솔리드에, 그 다음에 블루라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딩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20픽셀 정도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할게요. 스타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블레스 하나짜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볼더 래퍼 라고 하는 CSS를 적용해 주도록 하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자, 잘 보세요. 당연히 감쌀 거니까 앱.js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앱.js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부분에다가 하나를 헬로를 자, 여기다가 쓰도록 하죠. 자, WRAPPER. 자, 랩 해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그냥 닫아주시고, 요 닫는 부분을 여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그럼 값이 출력이 안 될 거예요. 맞죠? 값이 출력이 안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 왜냐면은 지금 컴포넌트를 값했는데, 이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그려주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그리면서 이 안쪽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다 지워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사실 있는 건데, 그냥 얘를 이렇게 올렸다거나 덮어쓰기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려야 되겠죠? 또? 자, 여기다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자, W 지금 WRAPPER 래퍼, 그 다음에 WRAPPER 래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 안의 값은 출력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얘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proofs.child children이겠죠? 네, children을 통해서 래퍼의 자식으로 포함시켜준다. 이걸 해주셔야 되겠죠? 되셨나요? 이해 가세요?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감쌌다는 얘기야. 누가? 래퍼가. 됐죠? 그러면 얘가 그렸더니 얘는 아무것도 값을 갖고 있지 않잖아. 이 기부에 이렇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그려지면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 안에다가 지금 앱.js에 있는 얘가 얘 자식으로 처리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 앱.js에 선언을 안 하고, 물론 앱.js가 컴포넌트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려졌던 애가 이렇게 해서 껴들었어야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뭉쳐서 하나의 컴포넌트처럼 다시 만드는 거죠. 이걸 컴포넌트 앱이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셔서 자, 이제 래퍼 그 다음에 JS, X 들어가셔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래퍼에 위에다가 블레스 CHILDREN children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children 한번 써볼까요? 자, 그 다음에 화면 올려보시면 이렇게 아까침에처럼 거 들어오고 테두리도 그려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셨나요? 프로푸스를 여기까지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프로푸스 구조를 잘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그래도 조금 시각을 바라볼 수 있다. 다른 시각을 좀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다음 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선언하는 방식만 하나 하고 새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자, src에서 자, 오른쪽 버튼 new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요번에는 이름을 my component라고 하나 만들까요? 자, 이렇게요. 좋습니다. 자, rsc로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은 설명드리고 싶은 게 state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상태죠,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시게 될,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애가 아닌가 싶네요. state 값은 component 안에서 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은 안 되고요.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고 얘는 use state in hook 함수로 만듭니다. 되셨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태를 변경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면을 먼저 받아온 다음에 내가 수정을 하면 글을 쓰잖아. 인풋 태그에다 값을 쓰면 얘가 다시 입력이 되고 그걸 다시 화면에 반영해주는 형태가 되어요. 얘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얘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사용하는 방법부터 좀 합시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const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irst name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면 set first nam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se state를 사용합시다.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가로해 주시고 초기 값을 입력해 줘야 돼요. 빈 거 있으면은 그냥 빈 거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처음에 여러분 입력 화면이라면 맞죠? 그 다음에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액쇼스나 아니면 패치 같은 걸 부르셔서 값을 뒤에 훅을 통해서 값을 입력해 주시면 얘가 화면에 반영되겠죠. 자, 됐고요. 자, 여기다가 저는 제 이름을 쓰도록 하죠.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onst 물론 얘 한 번에 만드실 수 있어요. 자, last name 해주시고 똑같이 set last name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요. use state 해주시고 여기다가 나머지 이름 써주도록 하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로도 정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각각의 하나를 변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얘를 한 번에 뭉칠 수도 있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객체 정의 방식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const. 자, 객체니까 뭉치면 되죠. info라고 해서 하나 주시고 set info.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use state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객체 형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에다가 어드레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다가 서울시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폰 해주시고 여기에 0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검색하는 차이점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거 그냥 first name만 호출하면 되고 얘는 info의 어드레스 이렇게 호출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밖에 차이점이 없습니다. 근데 얘가 쓰기가 편해요. 이유가 뭐냐면 값을 입력하려면 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onChange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주면 각각의 애들이 컴포넌트가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고 컴포넌트에 변수가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입력값이 10개잖아요. 그럼 10개의 함수를 다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하지만 저렇게 하나의 객체로 되어 있다면 객체만 들어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성 방법의 취향이긴 한데 로우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셔서 자,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first
네임 위에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아작스 할 때 저쪽에 입력받는 거 그때 할게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라스트 네임. 세즈라면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불러주시면 호출입니다. 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BR 하나 찍어주고, 자 BR은 empty 엘리먼트로 만듭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형식으로 부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nfo에 .address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nfo에 똑같이 플래스 해주시고, info에 그 다음에 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자 그러면 만들어졌고요.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app.js에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app.css app.js 들어가셔서 맨 밑에다가 작성할게요. 랩 바깥에다가, 랩 안에다 합시다. 랩 안에다가 떡새 my component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임포트 될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가 다 칠드런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서 화면이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컴포넌트에서 값을 처리하는 두 가지의 형태를 좀 보셨는데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전달받는 프로프스. 여기서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어레이도 되고 함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 거의 변동, 내 거의 변경, 내 거만 사용되고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은 state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훅을 통해서 동작을 시킨다. 그래서 얘는 use state라는 애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기에 use state라고 이렇게 선언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있어야지만 내부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처리하는 프로프와 state를 두 개를 좀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state는 다음 동영상에 새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